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속 1단기 전문 채널 피드에너지입니다. 지난 3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4부에서 아이센스 최신 IR 자료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부에 이어서 오늘은 글로벌 탑티어 CGM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부분에서 파트너사 협력 부분부터 해서 마지막 비전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바로 3부에서 지분 투자를 통한 R&D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8월 11일에 더벨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아이센스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메디, G2E 정보기술, 아이콥, 닥터 다이어리, 글루코메트릭스 이렇게 5군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가 투자했다고 하는 5가지 기업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아이센스는 연소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리고 케어메디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인슐린 패치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인데 아주 소형화하고 인슐린 펌프와 패치의 차이는 인슐린 펌프는 이런 줄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보통 배 부분에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좀 주렁주렁 달려있는 형태가 많은데 인슐린 패치는 그런 거 없이 마치 연소 혈당기처럼 몸에 부착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질 염려도 없고 편리하게 부착된 상태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소 혈당 측정기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만약에 몸속에 인슐린을 주입을 한다면 이게 하나의 인공신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액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뭐죠? 인지 판단 제어라는 하나의 어떤 행동을 얘기할 때 측정을 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액션을 제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나 있으면 진정한 인공신장이 되는 겁니다. 보통 현재의 인슐린 펌프는 연소 혈당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 양의 주입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그 회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까지 되게 되면 하나의 인공신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케어 레보고요. 아이센스 말씀드렸고요. G2E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G2E는 Generate Great Experience 이렇게 해서 G가 2개라서 G가 2개고 Experience를 따와서 E라고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G2E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사는 혈당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아콘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이렇게 어플이 있고 이 어플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있지만 BGM 일반 혈당기의 데이터도 넘어오고 여기 보시면 CGM이 있죠. CGM의 데이터도 넘어옵니다. 이 CGM의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케어센스 에어라거나 뭐 리브레라거나 덱스콤의 데이터가 넘어오게 하겠죠.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혈당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이거를 보고 또 인슐린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데이터도 얼만큼 넣었는지 이렇게 인슐린 펌프입니다. 인슐린 펌프의 데이터도 넘어옵니다. 인슐린을 넣은 양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인슐린 펌프는 아니지만 인슐린 펜입니다. 약간 전자화된 인슐린 펜인데 인슐린 펜의 데이터도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혈당과 혈당을 관리하기 위한 인슐린 주입이 하나의 앱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이 앱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데이터가 넘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보호자에게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추후에는 어떤 코칭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AI를 나중에 기능을 넣어서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라거나 지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혈당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게 G2E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쿱이라는 업체에도 아이센스가 20억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쿱이라는 회사 자체를 내분비 내과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혈당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소 혈당 데이터를 이렇게 아이쿱 어플, 닥터 어드바이스라는 어플에 닥터 바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닥터 바이스라고 하는 어플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같이 데이터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컨셉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다이어리라는 또 회사에도 투자를 했죠. 닥터 다이어리는 또 기본적으로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대표님이 또 당뇨병 환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로 알려져 있고 여기는 또 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플을 개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 다이어리는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뭐 연소 혈당이라거나 스마트 체중계라거나 뭐 혈압이라거나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칭이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를 보고 코칭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코칭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어떤 그 1대1 코칭 외에도 이 앱상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고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앱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넘어올 거니까요. 이 앱 자체가 여기 지금 회사 이름 자체가 다이어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당연하게도 또 통계를 내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또 향후에는 뭐 AI라거나 또 여기는 이미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이쿱은 의사 선생님이 만든 어플, 그리고 닥터 다이어리는 대표님이 또 1형 당뇨 환자 출신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어플의 어떤 혈당 관리 플랫폼의 성격이 또 조금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이렇게 다양한 업체에 이렇게 미리미리 투자를 해놔서 추후에 이 연소 혈당기라는 거를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연소 혈당기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인슐린 패치,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을 주입을 하는데 그 판단, 가장 중요한 뇌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루코메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당뇨병 환자의 혈당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알고리즘, 뭐 AI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인슐린 투여량이랑 용량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언제 하면 좋을지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인슐린을 주입할지에 대한 그 해결을 그 수치를 줘서 자동으로 인슐린 펌프라거나 인슐린 패치에 이 기능을 이 정보를 주겠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양을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주입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똑똑하게도 이 GCM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인슐린을 주입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또 환자의 혈당이라거나 패턴이 생기는지를 또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거를 반영해서 여기에 또 알고리즘에 넣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초속형 인슐린을 또 잘못 투여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서 또 피드백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자동화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인지는 연소 혈당기로 하고 제어는 인슐린 패치로 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이 글루코 매트릭스로 완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보면은 혈당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가지고 인슐린 주입 시기 및 용량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또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 및 생활 습관 조절을 할 수 있다. 코칭까지 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회사와 아이센스가 이미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인공체장, 뭐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긴 하지만 거의 인공체장에 상당히 근접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드트로닉입니다.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한 회사에서 연소 혈당기도 나오고 인슐린 펌프도 나오고 연소 혈당기와 인슐린 펌프가 통합된 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판단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쨌건 하나의 앱에서 연소 혈당기와 인슐린 펌프를 같이 값을 보면서 이제 값 데이터도 여기 들어오고 또 어떻게 인슐린을 주입했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인공체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오토메이티드 인슐린 딜리버리라는 거를 AI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연소 혈당기, 다른 회사의 인슐린 펌프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합이 잘 된 한 회사에서 나온 거를 쓰는 게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드트로닉의 이 AID 시스템을 또 잘 활용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연소 혈당기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메드트로닉의 이제 연소 혈당기가 조금은 스펙상 뒤처졌기 때문에 좀 판매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리고 인슐린 펌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생긴 패치죠. 인슐린 패치인데 이것은 또 인슐렛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인슐린 패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의 현재 상황은 통합된 연소 혈당기와 인슐린 펌프의 시스템은 있지만 아쉽게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연소 혈당기도 조금 스펙상 많이 뒤처지고 그리고 인슐린 펌프도 현재 나오는 인슐린 패치 대비해서는 스펙상 밀려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또 각계 격파가 되고 있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잃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3년인가요? 2023년쯤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오플로우라는 인슐린 패치를 생산한 우리나라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인슐린 패치를 딱 개발을 하고 23년 정도에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1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계약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계약이 됐지만 실제 이제 메드트로닉가 계약하고 나서 인슐렛에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메드트로닉과의 계약도 이제 다시 무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오플로에서 보여줬던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펌프가 이제 이전에 인슐린 패치 인슐렛이라거나 이런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는 펌프가 그나마 가장 선진화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선진화된 것은 인슐린 패치 형태의 펌프죠. 이게 좀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한 개념은 이 연소 혈당기와 인슐린 펌프를 인슐린 패치죠. 이 패치를 통합을 하게 되면 마치 인공신장처럼 AID 시스템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인슐린 펌프와 연소 혈당기의 사례는 있었지만 사실 인슐린 펌프보다 이 패치가 훨씬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패치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인공췌장에 아주 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글루코맥트리스와 같은 어떤 솔루션 회사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혈당을 읽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또 인슐린 패치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면 거의 이제 완성형 인공췌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사 제품 판매 연계 유통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전략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직접 판매도 하지만 또 강점이 있는 다른 유통사와도 협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센스가 23년에 케어센스 에어가 나오고 나서 24년 상반기에 카카오와 함께 손을 잡고 네,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사라거나 운동이라거나 수면, 체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혈당을 하나의 어플에 모아서요. 개인화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IR 자료를 말하면서 4부까지 여러 회사의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파스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파스타라는 건강관리 플랫폼과 연계해서 또 케어센스 에어를 판매하고 이 케어센스 에어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 파스타에 또 연동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어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리포트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친구를 또 요상에서 친구와 데이터도 공유하고 뭐 혈당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스타 앱 모양인데요. 이런 식으로 혈당이 나오고 네, 파스타 앱 상에서 또 알람도 보내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스타 앱과 말리아라는 게 또 연동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게 융합이고 연동이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리아는 뭐냐면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스마트 인슐린 펜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전통의 이제 또 당뇨 명가죠. 여기서 이제 인슐린을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라이 릴리에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에서 나온 스마트 버튼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펜이 있고 요 위에 스마트 버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면 이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값이 이 파스타 앱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스타에는 연속 혈당 데이터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인슐린 주입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체중이라거나 다양한 데이터도 들어와서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서 차곡차곡 모아서 향후에는 네, 일반인들에게 이 파스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코칭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의사와 연계를 해서 네, 처방도 하게, 원격 진료도 하게 하고, 약도 배송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 카카오의 파스타 모델과 상당히 비슷하죠.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버튼을 여기에 딱 꼽아서 인슐린을 넣으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네, 혈당기의 데이터도 들어오고 당연히 연속 혈당기의 데이터도 들어오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네, 새로운 밸류를 소비자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개념의 어떤 스마트 플랫폼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그냥 개별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또 개별적으로 연속 혈당을 측정하고 또 그냥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당뇨 수첩에 기록을 하면서 또 인슐린을 넣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진보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플랫폼의 시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는 혈당 데이터도 들어오고 연속 혈당 데이터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리고 인슐린 데이터도 들어오고 그 외에 뭐 체중이라거나 뭐 아니면 심박이라거나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의 데이터들을 다 여기에 모읍니다. 다 모으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이면 네,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코칭을 한다거나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빅테크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진보한 게 이제 AID 시스템입니다. 인공췌장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속 혈당기가 있고 인슐린 펌프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핸드폰에 들어오면 네, 이 핸드폰을 보고 네, 전체적으로 혈당과 인슐린 주입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네,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하지만 편리하게 간편하게 만든 게 연속 혈당기와 네, 펌프긴 펌프인데 패치 형태의 이런 패치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만 해도 이제 상당히 편리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주입하고 해서 인공췌장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로 오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마저도 하나로 합쳐버린다는 어떤 컨셉, 이거 이오플로에서 보여줬던 컨셉인데요. 이제 점점점 연속 혈당기 센서도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리브레 아니면 에어2의 센서를 보면 거의 동전만한 크기죠. 얇기도 매우 얇고, 그래서 인슐린 패치 안에 센서를 넣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인슐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터라거나 이런 거를 다 소형화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여기 넣어버리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제 연동이 되겠죠.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고, 이 스마트폰의 어떤 알고리즘, 어플 알고리즘 상에서 아까 그 글루코 매트릭스 같은 그런 회사에서 알고리즘으로 인슐린을 얼만큼 넣어라. 넣고 나서 또 반응을 보고 또 조절하고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인공췌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요. 인공췌장이 정말로 많이 발전해서 크기가 계속 소형화되고, 물론 인슐린 양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매우 소형화되고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소형화되고, 그리고 연소혈당기 사용량도 상당히 길어져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몸에 부착해서 아주 편리하게 마치 정말 인공췌장인 것처럼 네, 쓸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BGM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만 쓰는 제품이었죠. 네, 근데 연소혈당기부터는 물론 연소혈당기도 편의성이 좋지 않았을 때는 당뇨 환자, 그 중에서도 1형 당뇨 환자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성이 매우 좋아진 현재 시점, 예를 들어서 센서는 아주 작아지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센서의 크기는 거의 동전만한 크기로 작아졌죠. 앞으로 더 작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좋아지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연속 혈당기는 2형 당뇨 환자도 쓰고, 1형을 당연히 쓰죠. 2형 당뇨 환자도 쓰고, 당뇨병 전 단계도 씁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이제 쓰게 되고, 물론 불편했으면 쓰지 않았겠지만 쓰게 되고, 또 매우 편리해지다 보니까 정상인들도 네, 자신의 혈당 건강을 위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환자 대상이 넓어진 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의 증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인공췌장도 앞으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인공췌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형 당뇨병 환자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사용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아진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마치 연소혈당기가 걸어온 길처럼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조금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쓰시겠죠. 네, 이거를 쓰실 겁니다. 인슐린을 주입해야 되는 분들은.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요. 당뇨 약을 너무 먹기 싫은 분들 중에서도 또 선도적으로 이걸 쓰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패치, 네, 이런 인공신장의 시장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에 주로 1형 당뇨 환자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매우 작아지고 또 가격도 내려오고 아니면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편의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점점점 사용자가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OEM, ODM을 통한 제품 유통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센스는 전략적으로 본인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케어센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혈당기는 케어센스 N, 케어센스, 케어센스2 이런 브랜드가 있고, 네, BGM 시장에서는 아이센스가 직접 본인 브랜드로 파는 게 50% 정도, 그리고 다른 브랜드로 PL 브랜드로 나와서 판매하는 게 50% 정도 된다고 했었죠. 연소혈당기도 마찬가지로 본인 브랜드가 있고, 지금은 PL 브랜드, 바로젠 피카 같은 또 PL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또 다른 업체들과 또 PL 브랜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리브레 덱스컴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브레는
딱 리브레만 만들고 있죠. 덱스콤도 딱 덱스콤에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PL 브랜드로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없고, 아이센스는 유연하게 제조도 하지만 다른 회사에 PL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시가 한독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한독은 이제 제약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의원, 약국, 뭐 의료기 채널 이런 게 이제 이미 있었죠. 그래서 여기와 시너지를 내서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해왔다. 특히 이제 스트립 시장에서 성장을 해왔고, 연속 혈당기가 나오면서 한독에 또 바로진 PC라는 PL 브랜드를 내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국내 유통망을 통한 피드백으로 시장 확장성이 이 예시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아마 글로벌 업체에도 이러한 예시를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모델로 설명하고 PL 브랜드를 내는데 레퍼런스로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보여주면서 밑에 향후에 글로벌 OEM, ODM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 브랜드를 기존 IR 자료에도 한 5군데 업체랑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 알려진 게 아가매트릭스라는 실질적인 아이센스의 자회사죠. 아가매트릭스의 PL 브랜드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번 IR 자료는 아니고요. 올해 4월 달에 홈페이지에 나왔던 IR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PL 브랜드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또는 제약사랑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공급 디바이스 제조사, 네, 인슐린 펜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의료기기 유통업체,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 업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큰 의료기기 회사, 그리고 글로벌 유명한 제약사들, 그리고 뭐 인슐린을 만드는 인슐린 펜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유통회사, 디지털 제품 회사와 PL 브랜드를 낼 거다. 근데 이미 이때쯤에는 여러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가 너무 뻔합니다. 제약사도 너무 뻔하죠. 인슐린 공급 디바이스 회사도 너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매출로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서 한번 뽑아봤고요. 제약사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뭐 한 30위까지 뽑아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네, 그냥 재미로 보자는 의미에서 한 10위까지만 뽑아봤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다른 의견도 또 주시고 하시면 기회가 된다면 한 30위까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주입기 회사도 매출 순으로 쭉 해보면 네,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메드트로닉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 회사가 인슐린 펌프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혈당기도 있고, 아쉽게도 연속 혈당기랑 인슐린 펌프는 스펙이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만회하고자 국내의 이오플로우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가처분 신청 때문에 파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볼까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당뇨 사업부를 라이프 스캔에 분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당뇨 쪽이랑은 인연이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지멘스는 제가 알기로 혈당기 쪽은 하지 않아서 네, 뺐고,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업체라서 뺐고, 아마 제가 모른다는 건 아마 지금 혈당기가 없겠죠. 지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혈당기 쪽은 인연이 없고, 필립스도 마찬가지고요. BD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혈당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엠벡타라는 데로 회사를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빼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뇨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버트는 노란색으로 체크하긴 했지만 리브레를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PL 브랜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디넬 헬스는 잘 모르겠고요. 박스터도 혈당기 관련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밑으로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재미로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는 메드트로닉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제약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사도 아까 전에 한독의 예시처럼 연속 혈당기를 취급하게 되면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사의 약과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보니까 머크, 화이자, 로슈, 존슨앤존슨 제약 쪽 파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사노피, BMS, 일라일리 모두 다 당뇨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약이 당연히 매출이 크기 때문이겠죠. 당뇨 환자가 그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당뇨와 인연이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인슐린 주입기, 우리가 말하는 인슐린 펜, 인슐린 주사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 당연히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연속 혈당기가 있으면 메리트가 있겠죠.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노피, 일라이릴리, 그리고 메드트로닉도 인슐린 주입기가 있죠. 인슐린 펌프죠. 예, 펌프가 있으니까 메드트로닉. 그리고 여기 엠벡타, BD에서 분사한 엠벡타, 네, 여기 다 이렇게 인슐렛 당연히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연속 혈당기 PL 브랜드를 만든다면 아주 메리트가 있겠죠. 인슐린도 떠오르는 회사고, 입소메드 스위스 회사라고 합니다. 텐덤 다 이제 연속 혈당기 PL을 만들면 회사 자사 제품과 시너지가 있을 만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노란색으로 체크한 회사 에버트 빼고요. 회사들은 당연히 연속 혈당기가 있으면 자사 브랜드, 자사 제품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쉽게도 연속 혈당기를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제조를 하고 있는 리브레 덱스컴도 당연히 PL 브랜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센스가 PL 브랜드를 만들어 준다면 환영할 수 있을 만한 업체지 않나 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의료기기 회사이면서 제약사이면서 인슐린 주입기를 만드는데 중복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고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메드트로닉. 네, 여기 보시면은 인슐린도 하면서 의료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약사면서 인슐린도 하는 데는 사노피가 있고 일라이 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업체에 메드트로닉, 사노피, 일라일릴리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든 연속 혈당기가 있으면 자사랑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연속 혈당기가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전통의 의료기기, 제약사, 인슐린 주입기 회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도 그 PL 브랜드의 업체 예상 업체 중에 하나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2020년도에 나왔던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게 뭔가요? 기존에는 헬스케어였는데 디지털이 붙었죠.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빅테크라고도 하죠. 아마존, 애플 이렇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하면 생각나는 업체들입니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쪽 헬스케어 업체에서는 공룡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딱 봐도 로슈, 릴리, 머크, 공룡이죠. 네, 이쪽 업체들은 공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공룡이 나타난 거죠. 네, 디지털 업체가 붙었습니다. 이전 3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1000조 이상의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헬스케어 업체만 있을 때는 이 업체들이 거의 다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룡이 나타나서 뺏어 먹으려고 하죠. 예, 지금 IT 업체들, 빅테크 업체가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지금 이 자료는 20년 정도에 나온 그림이니까요. 지금 25년에는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아마 자금 여력이 이때도 2배 이상 차이 났는데 지금은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권을 놓고 어떤 파트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IR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어플을 만듭니다. 어플을 만들어서 다 데이터를 넣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뭐가 됐건, 뭐, 혈당이 됐건, 체온이 됐건, 혈압이 됐건, 심박이 됐건, 하여튼 데이터를 다 넣습니다. 뭘 먹었는지도 넣어야 되고요. 체중도 넣어야 되고요. 다 데이터를 넣습니다. 인슐린을 얼만큼 맞았는지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밸류를 찾아서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또 환자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처방을 해줄 수 있고, 또 약을 배송하게 할 수 있고, 환자한테 코칭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가치가 생기는 건데, 기존의 레거시 업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 이런 헬스케어 업체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독점했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가치들을 지금 빅테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업체들 지금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헬스케어 업체들은 빅테크한테는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어플이라거나 기술에서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IR 자료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빅테크와 기존의 헬스케어 업체들과의 어떤 줄다리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골드러시 시대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대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금을 캐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다고 하죠. 근데 실제 돈을 번 데는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은 일부분이고 실제 돈을 번 데는 리바이스와 같이 청바지를 파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곡괭이를 파는 업체라고도 하고요. 뭐 저도 이제 상당히 납득은 됩니다. 이거를 좀 재밌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 지금 이제 대 AI의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여기 보시는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테슬라도 있겠고, 애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GPU를 어마어마하게 수십조 원을 사갑니다. AI 시장에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 사가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뭡니까? 누가 이겨도 좋다. 내 칩을 사가라. 그러고 여기 웃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광부들은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쪽 1위가 되면 상당한 패권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1위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누가 이겨도 좋다 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센스도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빅테크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헬스케어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플이 됐건 뭐가 됐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심박, 네, 혈당, 뭐 수면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뭐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모으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에서 수집을 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심박이라거나 체중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유일하게 현재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측정을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혈당이죠. 그래서 혈당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라 소모품 형태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기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죠. 리브레, 덱스컴, 아이센스, 메드트로닉 정도 보여지는데요. 혈당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연속 혈당기 같은 거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은 한 15일, 뭐 앞으로는 뭐 20일까지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쓰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당 데이터도 받아야 되는데 혈당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연속 혈당기는 계속해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기건 전통의 레거시 헬스케어가 이기건 이런 새로운 빅테크가 이기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속 혈당기가 판매가 될 건데요. 어쨌건 아이센스는 아니면 뭐 리브레나 덱스컴 같은 업체는 이렇게 웃으면서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만약에 연소 혈당기 같은 혈당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건 지금의 얘기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거를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의 연소 혈당기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 형태의 혈당기는 없다고 하죠. 예, 그런데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전략 세 번째입니다. CGM 임상 공급을 좀 원활하게 공급해서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고 알고리즘도 고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의 리브레와 덱스컴의 전략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소 혈당기 관련한 많은 임상들, 약을 평가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효과를 평가하든 결국은 연소 혈당기로 이제는 많이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할 때 기존에는 당연히 리브레와 덱스컴을 많이 썼을 겁니다. 아이센스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게 CGM을 잘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연구 임상에 쓰였던 그런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신뢰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전에 중국 공장 얘기를 한번 했었죠. 중국에 BGM 3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처럼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든 노하우가 있는데 CGM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현지 생산이라는 거는 각 국가별로 제조업 육성 때문에 미국도 비슷한 경향이 요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를 세제라거나 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세 회피 위해서도 당연히 그 현지 생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찰할 때 그 나라에서 생산됐는지를 또 따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 및 공급 유연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했을 때 향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송이나 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글로벌리 여러 나라에 생산 제조 공장이 있다면 이런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BGM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외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후공정만 하면 되게 어떤 핵심 기술을 주는 건 아니라 후공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서 알제리에 이런 모델을 도입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우디, 이집트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 BGM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CGM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GM의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센서, 아주 그 부피가 작은 센서 부분만 국내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수출을 하고 전체적인 마무리 작업을 미국에서 해서 메이드 인 USA로 해서 미국에서 판다면 관세도 회피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28년에 미국 판매를 준비한다고 하죠. 그때 이러한 전략을 한번 적용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IR 자료의 마지막 순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30년대에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030년대에 이번 IR 자료에서 시장 규모를 35조로 봤죠. 그래서 기존에 10% 해서 3조가 아니라 이제는 10% 달성이라는 거는 3.5조를 하겠다라는 포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4가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현지 맞춤 생산체계, 혈당관리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임상 연구를 하겠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주 확실하다. 1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아마 900명 정도 되는 전 임직원이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센스 IR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시장 상황 그리고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려 4부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IR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본 자료를 보시고 연소혈당기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다음에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